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 세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한 영상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거대한 두 팔이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잡아챈 것은 사람도 크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합성 영상이라고 했고 어떤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텍사스주 보카치카의 하늘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슈퍼헤비 부스터가 발사 7분 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발사대 위에 설치된 두 개의 기계팔, 이른바 메커질러라고 불리는 장치가 그 거대한 로켓을 공중에서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길이만 71m, 무게는 200톤이 넘는 금속 덩어리를 말 그대로 공중 포획한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우주산업의 상식을 한 번에 뒤흔들었습니다. 사실은 로켓이 얼마나 비싼지 알면 이 장면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이전까지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었습니다. 비행기로 치면 뉴욕에서 런던까지 한 번 날고 나면 비행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수천억 원이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나사의 우주왕 복선 시대에도 러시아 소유주 로켓도 유럽의 아리안 로켓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켓은 그냥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이 공식을 거부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설립된 건 2002년입니다. 머스크는 당시 페이팔 매각으로 손에 쥔 약 1억 8천만 달러 중 거의 전부를 이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로켓 산업은 국가가 수십 년을 투자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였으니까요. 실제로 초기 3번의 펠컨 1로켓 발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회사 통장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머스크 본인의 말에 따르면 4번째 발사가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그날로 문을 닫았을 겁니다. 4번째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주산업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혁명입니다. 펠컨 9, 팔콘 9,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입니다. 이 로켓이 처음 하늘을 가른 건 20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사를 마친 펠컨 9의 1단 부스터, 그러니까 로켓의 하체 부분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 발사대 옆에 수직으로 착륙한 겁니다. 완벽하게, 천천히, 마치 처음부터 그러려고 만들어진 것처럼 당시 스페이스X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영상은 전 세계에 퍼졌고 항공우주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펠컨 9 부스터는 지금까지 한 기가 최대 23번째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비행기처럼 검사하고 연료 채우고 다시 날리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발사 비용은 경쟁사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무게를 궤도에 올리는데 다른 로켓들은 킬로그램당 수천만 원이 들지만 펠컨 9는 수백만 원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사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위성을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임무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인류가 우주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목표는 펠컨 9이 아닙니다. 펠컨 9는 말하자면 연습이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큽니다. 전체 높이 120m, 즉 40층짜리 아파트를 세워놓은 것과 같은 높이입니다. 한 번에 최대 150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화물의 약 6배가 넘습니다. 스타쉽의 아래 부분 슈퍼헤비 부스터에는 랩터 엔진이 33개 달려 있습니다. 이 엔진들이 동시에 점화되면 그 추력은 약 7,590톤입니다. 과거 아폴로 달 탐사를 가능케 했던 세턴호 로켓의 추력이 약 3,400톤이었으니 스타쉽은 그것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그 장면, 2024년 10월의 공중포획, 슈퍼헤비 부스터가 발사대로 되돌아와 기계 팔에 잡힌 그 순간은 스타쉽 전체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로켓의 경제학을 알아야 합니다. 로켓 발사에서 가장 비싼 부분은 엔진입니다. 그 엔진들이 가장 많이 달린 부분이 부스터, 즉 1단 로켓입니다. 스타쉽의 경우 슈퍼헤비 부스터를 한 번 날리고 버리면 제조비만 수백억 원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잡아서 재사용하면 이론적으로 비행기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건 스타쉽을 하루에 3번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진짜 목적지는 화성, 마스입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든 이유는 지구 저궤도 위성 사업도 아니고 나사 계약도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류를 다행성 종족, 즉 한 행성이 망해도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는 종족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 약 5,500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달려도 3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의 로켓 기술로는 편도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스타쉽은 그 여정을 위해 설계된 로켓입니다. 스페이스X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대 후반부인 스타쉽 화성 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30년대 최초의 유인 화성 임무가 목표입니다.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100만 명이 화성에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까? 사실은 10년 전 로켓을 수직 착륙시키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스타쉽 시험 발사는 여러 차례 폭발로 끝났고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환경 검토와 규제 절차는 발사 일정을 수없이 늦췄습니다. 스타쉽이 텍사스 발사장 근처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타링크, 스타어링, 이성망은 밤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의 관측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6,000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 저궤도를 빽빽이 채우면서 망원경 이미지의 빗줄기가 가득 찍히는 현상이 전 세계 천문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한 해 스페이스X는 전 세계 궤도 발사 횟수의 약 절반가량을 혼자 소화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 정부를 모두 합쳐도 스페이스X 하나를 따라가지 못한 해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펠컨 9은 100번 이상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 한 기가 달성한 발사 기록은 어떤 경쟁사의 전체 로켓 함대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타쉽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해지면 한 번 발사 비용이 현재 펠컨 9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스페이스X 내부의 추산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수억 원이 드는 우주 발사가 몇십 년 뒤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위성도, 우주 관광도, 화성 물자 수송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산업이 됩니다. 경쟁자들은 어떨까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은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도 스페이스X가 이미 수년 전에 달성한 궤도급 발사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유인 우주선 스타어라이너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2024년 발사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우주비행사들을 ISS에 장기 체류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우주비행사들을 결국 데려온 것도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었습니다. 우주는 지금 단순한 탐험의 공간이 아닙니다. 위성 인터넷, 군사정찰, 지구 관측, 자원 탐사, 그리고 언젠가는 인류의 새로운 고향이 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싸움이 지금 이 순간 텍사스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계팔이 하늘에서 로켓을 잡아챈 그 순간 어떤 엔지니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경쟁사 직원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인류가 다음 행성으로 발을 내딛는 날 역사는 그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로켓을 지구가 두 팔로 받아 안은 날로, 그리고 그 하늘은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